안녕하십니까. 2021년 부동산 전망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를 시청하지 못하신 분은 1부를 먼저 보시고 2부를 보시는 게 이해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전망 어디까지나 전망일 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 2020년 시장을 이렇게 불장이 될 거라는 것은 그 어떤 전문가도 사실 예측을 못했죠. 그래서 정부도 인정을 어느 정도 합니다만 임대3법 정책의 실패로 인해 가지고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이 가장 가파르게 오르지 않았나 이런 의견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분양권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좀 관심거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규제 이유로 있죠. 분양권 시장은 호가가 하락하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대체적이죠. 그래서 약보합이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좀 어떤 분은 이제 분양권 시장은 앞으로 끝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 분양권이라 하더라도 위치가 아주 좋은 역세권이고 대다수 사람들이 거주를 희망하는 그런 지역은 지금 현 가격을 유지하든지 뭐 약보합 정도 뭐 어느 정도 가격 방어는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고 역세권 이외의 지역이면 하락을 할 거다 하는 이런 의견도 적지 않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2021년 하반기부터 입주 물량이 상당합니다. 일부에서도 한번 언급했습니다만은 7월 이후 2021년 7월 이후에 거의 1년 동안 2만 세대가 넘는 물량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실소유로 분양권을 매수하신 분은 당첨되신 분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투자로 매수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받아야 되는데, 물론 지금 전세 시장이 이상 과열로 나가지고 전세금을 낮게 하면 입주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워낙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 전세 맞추기도 쉽지 않을 수가 있다 이거죠. 과거에 몇 년도입니까? 2010년도, 9년도, 10년도 이때 범어동 일대의 대형 평수가 동시다발적으로 입주를 해가지고 전세를 못 맞추는 그런 현상이 이번 2021년도 하반기부터 좀 늦게 나면 22년도에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여러 의견들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2016년도에도 물량이 많지 않았느냐, 그때는 왜 그렇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심 외곽 지역의 입주 물량이 많았죠. 그래서 이번 21년과는 좀 경우가 다르다. 21년의 입주 물량은 오히려 2009년도, 10년도 그때와 좀 유사성을 띠지 않겠나 하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자, 그렇지만 2020년 12월 말에 엑스코선 라인이 확정돼 가지고 인근의 아파트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지 않겠는가. 이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매매가 되게 하면 그나마 부동산 시장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2021년의 부동산의 키워드는 복잡다단하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토지 시장 어떻게 되겠는가? 자, 토지는 2019년부터 있죠. 대구에 토지 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풀렸습니다. 2020년도에도 많이 풀렸고 2021년도에도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경산 임당지구, 연호지구부터 해가지고 대구시 내에 있는 공원의 도시공원 일몰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2019년도에는 금단뜰부터 영경지구 기타 등등의 토지 보상이 엄청나게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21년도에도 토지보상금이 풀리고 있다. 그래서 대토시장은 계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죠. 자, 자기가 보상받은 그 인근 지역의 토지를 다시 매수한다 이거죠. 그래서 대토시장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K2 있죠. 비행, 대우공항 이전 인근 같은 경우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엑스코 라인을 따라 가지고 구축주택, 그럼 여기는 어떻게 보면 주택을 매매하기보다는 토지를 매수한다, 토지 매매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그래서 엑스코 라인을 따라 가지고 구축주택 시장의 거래가 좀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것도 일종의 토지 시장이니까 이런 식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고, 그러면 매매 시장은 어떻게 보면 2020년의 정책의 메시지는 아파트는 사지도 팔지도 보유하지도 마시라 라는 이런 정책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2020년 12월 이후로 12월 대구 전 지역이 규제된 이후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조용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지만 에스코 라인을 따라서 그리고 대구 전 지역이 규제가 됨으로 해가지고 승구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하다는 이런 인식과 더불어 선호 지역으로의 매매는 어느 정도 일어날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상반기는 좀 쉽지 않겠죠. 6월 이전에 금매가 나오면 그때부터 좀 소진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세 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 자, 이게 20년도에 아파트 가격이 불장이었던 이유가 전세 시장의 폭등이었죠. 그래서 지속적인 강세 후에 하반기 이후에 입주 물량 과다로 다소 안정세.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이 21년도에 가장 핵폭탄급 시장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래 전망합니다. 즉 21년도의 물량,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2016년도에도 물량이 많았습니다만 그것은 도심 외곽지였고 21년도 하반기 도시 물량 과다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7월인데 21년도 7월부터 22년 6월까지 한 2만 1000세대 정도, 적정 수요는 12,000세대 봤을 때 한 9,000세대가 남습니다. 그러면 투자가는 상관없지만 만일에 실소유자는 상관없습니다만 투자로 분양권을 매수하신 분 혹은 분양받으신 분은 전세를 놔야 됩니다. 그러면 동시에 입주가 많아지면 전세 가격은 안정이 되겠죠.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전세가 나가지 않으면 구축을 매도하고 여기 소유권을 넘겨야 되는데, 흔히 소유권 보존을 해야 되는데, 구축 아파트가 팔리지 않으면 이제 잔금을 못 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워낙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2008년도에 일어났는 2009년도죠. 2009년도가 시작이 되었던 범어동 일대와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합니다. 펼쳐진다는 게 아니고 펼쳐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런 이야기도 많죠. 실질적으로 2009년도 10년도 그때 범어동 일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형 평수 동시에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세도 못 났다. 그래서 매매가 또 하락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근데 그때와는 좀 상황이 다른 게, 그때는 2006년도 황금 아파트 때부터 해가지고 동시에 너무 많은 아파트가 입주 물량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어려움이 있었는데 2008년도, 2009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와 더불어 이제 분양이 안 되고 해가지고 대형 평수, 그 당시에는 분양사가, 즉 시행사가 분양이 다 안 돼가지고 할인 분양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분양이 다 된 상태고 이제 입주가 너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하고는 상황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21년 하반기 때부터 무주택자분은 좀 관심을 가지시다가 그때 주택을 매수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21년도 부동산 전망에서 다주택자와 무주택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 이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죠. 특히 6월 1일 기준이 재산세 부과일이기 때문에 6월 1일 이전에 매물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공시지가도 많이 오르기 때문에 다주택자분은 이제 세금 부담이 상당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주택자분은 어떠냐? 이제 앞으로 뭡니까? 대구 전 지역이 조정지역이 되기 때문에 분양도 좀 적겠지만 경쟁률도 상당히 하락할 것이다. 물론 핵심지는 그렇지 않겠지만 일단 대체적으로 분양을 통해 가지고 청약을 통해 가지고 분양받는 게 무주택자분들의 하나의 전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만 21년도 7월부터 22년 6월까지 2만 세대, 정확하게 2만 1000세 정도가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패턴도 다르고 양상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도심지 내에 입주하기 때문에 과연 이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입주가 다 될 거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이제 집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조금 힘든 시기가 되지 않겠는가. 21년도 7월 이후, 즉 하반기부터 대구 아파트가 조정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실질적으로 조정이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지금 하는 이야기는 전망은 전망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 그렇게 아파트 가격이 폭등할 줄은 그 누구도 예측을 못했듯이 21년도 부동산을 전망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전망은 전망일 뿐이다. 그렇지만 21년도에 가장 큰 키워드는 21년도 7월 이후에 입주하는 물량, 과연 이 물량을 얼마만큼 시장에서 소화가 될지에 따라 가지고 대구 부동산 시장의 방향이 결정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 그렇지만 각 구별로 위치가 좋은데 특히 엑스코선 라인을 따라 가지고 분양해놓은 아파트, 그 인근의 아파트는 가격은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 그래서 쪽으로 총평을 내리면 21년도는 복잡다단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끝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